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8년 전 우리 어른들이 너나 없이 되뇌었던 말이죠. 그런데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의 이태원 거리에서 발생한 인명참사로 또 한 번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속수무책하게 됐는데요. 주말 심야 그리고 휴일 새벽에 전해진 이 비극적인 사건, 지난 한 주 언론사들이 뉴스 특보로 쏟아냈습니다.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가감없이 보여진 참사 현장이었는데요. 뒤늦게 뉴스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성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전 국민이 보고 듣고 난 다음이었죠. 이태원 참사 뉴스 특보, 미디어 비평과 팩트체크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오늘로 꼭 일주일째를 맞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아 하신, 아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던 국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언론도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속보와 특보로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언론 보도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소장님, 이번 참사가 세월호 이후에 최대 희생자를 낸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했던 말은 더 이상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구호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능한 정부 등의 문제뿐 아니라 언론에도 적용되는 구호였습니다. 네. 당시에 세월호 보도 참사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언론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했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을 욕보이는 보도들, 섣부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마치 재난보도 준칙이 부족해서 그런 보도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많은 우려를 표했고요. 결국 그해 9월에 재난보도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보도 준칙이 제대로 된 준칙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난보도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성숙한 보도를 했을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저는 오늘 10월 29일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11월 1일 정도까지의 보도의 문제점 위주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사 관련 보도의 문제점도 사건이 전개되고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서 점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초기 보도의 문제점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진상규명 관련된 보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시각이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입니다. 11시 전후로 주요 언론사들이 이태원 압사사고 발생이라는 속보를 띄운 뒤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속보를 시작했는데요. 네.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주로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휴대폰 영상, 현장에 있는 제보자 전화 연결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전했죠. 네. 사실 그 속보 초기 보도의 문제점은 피해자 인권 침해와 선정성입니다. 개인이 사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런 영상은 피해자 인권과 존엄을 생각해보면 사실 애초에 찍지도 말고 그대로 노출해서도 안 될 수준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걸 우리 시민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정도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벽부터 24시간 특보체제로 전환한 방송사들, 특히 이 중에는 지상파 3사와 종편 뉴스보도 채널 모두 포함되는데요. 현장에서 제보한 시민의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 소생술을 하는 모습 등이 그대로 비춰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방송사 영상이 중단되어서 하나하나 그 보도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YTN의 10월 30일 보도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태원 참사 사람들 아래로 쏠리며 사고 직후 상황이라는 보도인데요. 텍스트 기자가 말했던 텍스트를 보면 네. 거리 바닥을 보면 의식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대원들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쓰러진 사람들에게 구급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비규환인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때 보여준 영상이 어땠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송뿐 아니라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겨레,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이 매체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파란 천에 덮인 채 일렬로 누워있는 사망한 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를 했다가 비판을 받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언론사들은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조차 안 했다가 독자들의 댓글 비판에 뒤늦게 사진을 교체하거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 특보에서는요. 현장에 나가서 취재기자가 목격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버텼는데 계속 미니까 체중이 밀리니까 쓰러지면서 압사했다. 내 친구를 직접 1시간 30분 동안 CPR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목격자분이. 네. 기자가 너무 당황해서 혹시 친구분이 사망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은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여쭤봤어야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정말 1시간 반 동안 친구를 CPR하고 그 친구가 돌아가신 그런 분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땅히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야 하고 본인이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았어야지 되는 상황이었죠. 네. 이런 뉴스 보도들을 전 국민이 사실 가감 없이 시청을 했고요. 제 주위에도 이 사건 이후로 이런 뉴스를 본 이후로 참 밥을 먹기가 힘들다. 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네. 충격이 매우 컸던 건데 네.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정제되지 못한 정보들이 그대로 전파를 탔어요. 네. 이게 당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과의 전화 연결 등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 MBC 뉴스 특보에서 시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거기서 시민이 약물이라든가 생화학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칫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러자 앵커가 정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목격자님께서 보시기엔 단순한 압사는 아니다. 많은 사람이 엉키면서 밟히면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이게 앵커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사실 이 수습이 더 부적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을 공영방송이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YTN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29일 밤 속보에서 기자가 목격자들은 유명인이 방문하면서 해당 주점을 찾아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2시에 현장 제보자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전달해 드리기로는 한 주점에 유명인이 와서 그 바람에 사람들이 말짓 몰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직접 또 묻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기사에서는 어젯밤 10시 22분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뒷골목 주점에 나타난 유명인을 보기 위해 내리막길에 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려들면서 누군가 넘어져 수십 명이 깔렸고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유명인 한 명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이 내용을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자 네티즌들이 곧바로 유명인이 누군지 찾기 시작했고요. 지목된 유명인들은 본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참사의 본질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보도 행태입니다. 네. 한국일보도 10월 30일에 쏟아지는 미러 의혹 온라인 동영상 목격담 잇따라라는 보도에서요. 누군가 고의로 밀어서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온라인상의 주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31일 조선일보는 5에서 6명이 밀기 시작, 토끼 머리띠 남성, 이딴 증언, 경찰 CCTV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헬로윈 압사 참사와 관련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일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예.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11월 2일 6시경 보도한 경향신문의 보도 등 여러 보도를 보면은요. 이 토끼머리띠 남성이 정말 있기는 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데 그는 군중을 밀었던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10시 15분 무렵에는 이미 현장에 없었음을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본인과 관련한 악성 댓글과 게시물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해는 할 수 있지만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은 뭐 지하철 그 교통카드 결제 뭐 이런 것들로 이미 그 시간에 이 현장에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 말씀해 주신 사례들 뭐 약물을 투약했다거나 유명인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께서도 온라인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긴박한 현장 상황을 미처 걸을 새도 없이 그대로 속보화하면서 빚어진 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보도들, 그 재난 보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보도였습니까? 아니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9월에 재난보도 준칙을 아주 꼼꼼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3조 정확한 보도라는 조항에서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제13조 유언비어 방지에서는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제14조의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에서는요. 사건 사고 전체 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에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한 상황과 추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서 더블체킹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의 생각만을 방송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과연 그 단 한 사람,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한 명이 밀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특정 짓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섣부르게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이렇게 전가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보도 때문에 누군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입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사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보도들이 본질을 막는 그런 왜곡된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적들, 그래도 이번에는 네. 보도 초기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방송사들 같은 경우 관련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대응했죠. 네. 기자협회부에 따르면요,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지상파 3사와 YTN 등은 연이어 메인 뉴스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담은 영상 사용을 자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취재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과도한 취재와 자극적인 보도를 방지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KBS도 31일에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보도할 때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참사에서는 언론단체와 언론사들이 먼저 보도 준칙을 발표하거나 기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배포하면서 이것을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언론 네 단체는요.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째인 11월 1일에 선전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네. 그리고 언론노조는 11월 1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같은 언론 단체들에게 쭉 보내는 보도자료예요. 네. 여기에 참사 당시 현장과 피해자 관련 영상의 반복된 사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자,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미확인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 인용 대책도 마련하자, 네. 참사 원인과 책임 관련 보도에서 무리한 추정과 가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침에는 있지만은 네. 좀 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도 이 보도자료를 보내면서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 모니터를 강화하라라는 요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취재기자의 심리적 충격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라. 그 각 언론사에 네. 이런 얘기도 제안을 했거든요. 네. 저는 세월호 참사에 비해서 언론 현업 단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이미 잘못된 보도는 나갔고 사실은 늦은 거죠. 네. 선언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미 보도가 나간 것은 개선되지 못하죠. 네. 네. 이번 참사 보도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에 달리는 그 포털 댓글, 네. SNS 댓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향한 도노문 댓글들이 많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31일에 보도한 이 와중에 하루에 무려 30만 개 달린 이태원 댓글 왜 이러나라는 보도를 보면요. 네. 참사 다음날 뉴스 댓글 수는 3배 이상 폭증했고요. 작성자 약 40%가 40에서 50대 남성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댓글도 많지만 특정 세대를 비난하는 듯한 2차 가해성 댓글도 상당수였다라고 보도하거든요. 네. 해외 문화인 할로윈 파티를 즐기는 젊은 세대가 문제라는 댓글부터 20, 30대로 대표되는 MZ세대 전체를 비난하는 댓글 등 특정 세대를 혐오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포털도 무분별한 댓글과 혐오 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방지에 나서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글들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는 문구를 올려놨거든요. 저는 방송사들이 이번 참사에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악성 댓글이나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재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심결에 쓰는 이런 말들이 누군가를 정말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고통을 주는구나. 네. 이것을 좀 느끼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왜 갔냐 이런 혼란성 발언과 댓글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저도 보긴 했는데요. 네. 네.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치유를 위한 대책도 함께 언론들이 보도하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님이 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준입니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보가 계속 됐었는데요. 먼저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뉴스킹은 참사 발생 직후 지난 월요일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태원 현장 목격자 인터뷰와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1일 월요일에 이태원 현장 목격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고 현장을 보고 구조 활동을 한 시민의 증언이라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구체적이었는데요. 다만 피해자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또 충격적이다 보니 이게 인터뷰 당사자나 인터뷰를 듣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재난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할 땐 사전 녹음 방식으로 진행하면 인터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전문가와 말씀을 나눴는데 목격자의 증언조차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생방송으로 전해진 점 짚어주셨고요. 이태원 참사 특보 관련해서 또 다른 평가사항이 있을까요? 네, 인터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1일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은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도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가장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송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교수는 자신은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순천향 병원 상황을 설명해 주긴 했습니다. 다만 진행자 질문만 봤을 땐 서울에 있는 순천향 병원 근무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해서 섭외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참사 보도 외에 다른 내용 또 있을까요? 네, 지난 10월 25일 초선열정 코너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주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초동 술집, 청담동 술집 이야기 안 들리게 관저에 입주하라라는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혹 수준 사안을 언급할 때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서초동, 청담동 술집 이야기는 지난 28일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제기한 의혹을 말하는데요. 이 의혹의 당사자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현재도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언급할 경우 근거가 부족한 의혹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진행자가 짧게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초동 술집, 청담동 술집이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혹이 사실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날 킹스맨 코너에서 이 의혹이 진실 공방 중이라고는 설명을 했으나 모든 청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건 아니니 그때그때 의혹은 의혹이다라고 분명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먼저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경찰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 발생과 원인을 두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 경찰 관련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게시물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당초 그 이태원 헬로윈 행사에 이런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됐는데도 질서 유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행정안전부죠. 주무부처 장관이나 구청장 등 당국이 이 평소 주말 수준이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약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용산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7일에 보도자료를 냈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헬로윈이라면서 이 클럽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그 어느 때부터 출결이 고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내용에 범죄 발생과 시민 불편 가중 예상된다면서 하루 약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 관광 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이 주말 동안 추가로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총 200여 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용산서 외 용산구 또한 27일 헬로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부서별 자체기획 추진사항을 점검했는데요. 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가 헬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10만 명 정도 잘했어요. 실제로 최근 나온 보도를 보니 한 7만 5천 명 정도가 그 사고 당일 그 이태원 일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요. 네. 이게 사고 당일 투입된 경찰의 숫자를 놓고도 대응이 아니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 투입된 경찰의 숫자가 적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같은 헬로윈 축제에 배치된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을 배치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했었다. 라면서 이번에 네. 130명 정도는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한 거고 이렇게 대비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이 3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도별 경찰 투입 인력을 제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90명, 2018년 37명, 2019년 39명, 2020년 38명, 2021년 85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예방을 위해서 2020년에는 경찰 기동대 1개 중대를 2021년에는 경찰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올해 투입된 137명 중 7명 중 이 지역 경찰이 32명, 교통 경찰이 26명이었고요. 이 수사 경찰이 50명이었는데 이 수사 경찰 50명은 정부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헬로윈 마약 단속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었습니다. 네. 이 사법경찰 50명을 빼면 지난해 85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방역 예방 목적이었다지만 지난해 투입됐던 이 기동대 3개 중대는 당시 헬로윈 인파 통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도 2020년에 헬로윈데이 관련 민간 합동 연석 회의를 개최해서 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왕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년보다 적었다는 점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미 예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1.5배에서 더 많은 축제 인파가 몰릴 예상했는데도 네. 경찰력은 그에 맞게 더 많이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5개년간 투입된 경찰 인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요.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노마스크 첫 축제였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됐다. 이런 내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에 서울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느라 좀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참사 당시 137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이 가운데 정보를 입은 경찰은 58명뿐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29일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총 18건이었는데요. 신고 인원은 11만 45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용산경찰서와 관련 집회 시위는 이 중 8건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 관내에서 열린 8건 집회에 약 7만 명가량이 모이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문제는
이 경찰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네. 이 집회 관리보다 훨씬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경찰 인원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집회 시위 21건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70기 부대가 배치됐는데 이 10만 명 이상 모인 헬로윈에는 130명만 배치된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태원 참사 관련한 팩트체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최자가 없어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정부 당국에서 나왔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실이 아닙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 축제에서 벌어지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 매뉴얼을 보면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인 민간 개최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근데 이번 할로윈 축제의 경우 주최 측이 불분명해서 이번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번 참사가 주축이 없는 행사에서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 주축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할 때만 경찰이 선수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법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선 헌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가 시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시면 이 크리스마스, 설, 추석 같은 명절, 스포츠 거리공원 같은 시기에 이 주축이 없어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시면 경찰과 지자체 이런 데 나와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인파 통제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같은 상황이 쭉 알려지고 특히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전 세계 외신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다 일제히 지적을 하니까 결국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요. 또 게다가 앞서 일일이 노출이 공개되면서 결국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 이제 본격적인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 이루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강원도는 이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폐쇄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막대한 적발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1,7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불일기업에서 그렇게 없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사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0억 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최근 레고랜드 영업이 잘 되면서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좀 완전히 반대인데요. 네. 예, 정치권에서 이 내용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들 두고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이 좀 이어지자 이미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정치적으로 했다고 인정한 이재명 당대표나 그런 당대표를 둔 민주당의 역대 급내로 단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JTBC와 더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의 집중 원인인 어음부도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폐쇄신청 절차에 넣겠다고 발표하자 어음을 사준 채권단이 바로 다음 날에 어음을 만기 연장해주지 않고 도출을 시작했는데 이 강원도가 이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거는 채권단에게 만기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합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표를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채권과 공사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방정부가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 믿은 거고 그러면 지방정부 이 공기관에 공기 발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어음 약정서를 보시면 이 대출 만기 연장 조건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네. 네.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사태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는데 성남시장 시절이죠. 이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또 소환이 됐는데 이 부분도 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네. 민주당은 이제 김미태 지사의 실무불이행 선언이 집권되면 해당한다, 체계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보면 5천만 명의 기준한테 욕해도 이 배째라 원조는 이재명 대표다, 나무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을 겨냥한 건데 당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이 판교신도 조성을 위한 판교 특별 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을 이 단계 갚을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움 지급 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모라토리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공황,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이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됐을 때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연장이요. 네. 쉽게 말해서 빚을 갚는데 날짜를 연기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반면 채무 불이행은 이 빚 갚을 의사가 없다. 그냥 윤 전 의원 말대로 배를 짜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이 두 개념, 모라토리움과 채무 불이행은 좀 비슷한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정보기관이나 지방정보, 국제 등 이런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과 채무 불이행이 사전적으로는 다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맞다. 네, 같은 거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